안녕하세요, 민키씨입니다. 날씨도 본격적으로 따뜻해지고 하면서 우리 민뚜루님들도 봄쇼핑 시작하셨죠? 잠깐! 예쁜 옷 사는 건 좋지만 제대로 된 옷을 고르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봄, 여름옷 쇼핑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제대로 된 소재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그냥 떠들어대는 거 아니고 이쪽 관련해서 보시면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요거 따려면 또 소재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민키씨가 잘하려니까. 자, 첫 번째는 코튼입니다. 코튼이란 섬유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가공이 가능한 그런 섬유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튼, 요런 다이마루 티셔츠, 일반 티셔츠예요. 봄에 많이 입는 요런 트렌치 같은 거에 들어가는 트일 원단도 코튼 원단입니다. 요런 셔츠, 이런 것도 다 코튼 원단으로 되어 있는 거고, 또 여름에 많이 입는 요런 시어서커, 쭈글쭈글한 요런 원단 많이 보셨죠? 코튼 원단의 일단 장점부터 좀 살펴보자면 우선은 흡습성이 굉장히 좋아요. 땀을 흘리거나 이랬을 때 흡수가 쫙 되기 때문에 쾌적하게 착용이 되고, 또 통기성이 좋습니다. 바람이 이 원단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기성, 그렇기 때문에 빠른 건조가 가능해서 우리가 또 이 면 하면은 위생적인 원단이다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속옷을 면 백인 그런 걸로 많이 골라서 입잖아요.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보자면 코튼이 주는 굉장히 좀 단정하면서도 캐주얼한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옷이든 간에 면으로 만들어진 그런 옷은 캐주얼하고 담백하면서 좀 단정한 느낌, 클래식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좀 더 이렇게 차분해 보이는 이미지가 가능한 원단이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 기본템으로 많이 내는 원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면 원단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구김과 변색이에요. 면 셔츠 같은 거 많이 입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시간 앉아있다거나 팔을 계속 걷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주름이 그대로 잘 지는 게 바로 면 원단입니다. 그리고 또 변색,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겨드랑이 쪽이나 목 뒤쪽 이런 데 묻는 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살짝 방치를 했다거나 땀이 묻은 채로 직사광선 노출에 너무 많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변색이 쉽게 빨리 옵니다. 특히 코튼 백으로 된 면 티셔츠나 화이트 셔츠 요런 거가 시간 지나면 금방 누래지잖아요.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일단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지금 코튼 백으로 만들어진 트렌치예요. 100% 면이다 보니까 면 특유의 부드러움 요런 거는 또 장점일 수가 있고, 흡수성도 좋고 통기성도 좋아요. 땀을 가두거나 깝깝한 그런 느낌이 없게 좀 쾌적하게 착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천연 섬유치고 강도가 좋다는 것도 이 면의 장점입니다. 면으로 된 이런 아우터들의 장점이 분명히 확실히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주름은 사실 조금 질 수가 있으나 이렇게 사선으로 트윌 면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는 짜임 자체가 약간 주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짜임이거든요. 왜 우리가 청바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름이 막 많이 지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면에 트윌이 많아서 그래요. 데님 원단이거든요. 사선으로 트윌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주름이 많이 안 지는 거기 때문에 코튼 잠바를 사고 싶은데 주름이 많이 신경 쓰인다 하면은 트윌 무늬가 있는 이런 걸로 구입을 하시면은 살짝 걱정을 덜 수 있다. 제가 최근에 딸 옷을 하나 샀는데 코튼 백이었어요. 한 번 빨았는데 보이시나요, 이 주름? 벌룬이다 보니까 여기가 또 다려지지도 않아. 코튼 소재는 어쩔 수 없다 좀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좀 보완하는 그런 원단이 바로 짜자잔, 일반 화이트 셔츠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소재가 코튼이랑 T400이라고 하는 폴리스터 계열 합성 섬유가 혼방이 돼 있어요. 화이트 코튼 셔츠 같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주름이 없죠. T400이라는 원단 자체가 보건력을 좋게 해서 나온 원단이거든요. 코튼이 가지지 못한 보건력과 탄성, 그게 T400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도 그냥 펴져요. 이렇게 코튼의 장점, 합성섬유의 장점, 이런 게 또 합쳐진 원단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연 섬유 그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피부에 직접 닿는 수건이나 속옷, 침구류 이런 게 아닌 이상 옷은 생활주름이라든지 입고 다니면서 칠 수도 있고, 또 옷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강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 약간 보완을 또 이런 합성섬유가 할 수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원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단점들이 좀 보완이 된, 장점들만 잘 뽑아가지고 만들어진, 파인하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원단들을 사실 디자이너들은 되게 좋은 원단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원단을 고르실 때 본인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고르시면 좋아요. 디자인은 사실 화이트 셔츠 되게 그냥 평범한 기본템이잖아요. 이런 거 면 100%인 거 고를 수 있고 나일론 100%인 거 고를 수 있고 홈방으로 되어 있는 거 고르실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것 같은 원단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코튼 원단에서 또 특이한 원단이 하나 있는데 봄, 여름에 날씨가 따뜻해질 때만 입을 수 있는 원단 중에 하나예요. 시어서커인데요. 이 짜글짜글한 원단 다들 뭔지 아시죠? 침구류에도 많이 쓰고 잠옷 같은 거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소재입니다. 쭈글쭈글하게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그 면적이 최소화되는, 이 쭈글쭈글한 그 사이로 바람이 왔다 갔다 통기성이 잘 되게끔 만들어진 거라서 봄, 여름에 입으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주름도 많이 안 가요. 이거 자체에 되게 쭈글거림이 있는 옷이기 때문에 잡았다 펴도 탁탁 털면은 금방 펴지죠. 통기성이나 흡습성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구김이 많이 안 간다는 거, 옷 고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천연 섬유는 린넨인데요. 봄, 여름 되면 대표적으로 많이 입는 원단 중에 하나입니다. 린넨 특징은 흡습성과 통기성, 말도 못하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할머니나 할아버님들 보시면 마로 만들어진 저고리 같은 거 막 입고 계시지 않았어요? 제 기억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디자인적으로 접근해봤을 때도 이 린넨 특유의 결 같은 거, 원단의 결이 살아있는 이 느낌도 봄, 여름에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이잖아요. 보기에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원단이라서 이 린넨은 봄, 여름에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여드린 코튼보다 주름이 더 가요. 앉았다 일어나면 그 모양 그대로, 여기 뭐 팔 살짝 접으면 그대로. 주름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 린넨 소재는 적합하지 않아요. 주름이 진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소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튼 소재는 약간 부드러운 또 터치감이 장점인 반면에 린넨은 살짝 마로 만들어진 천연 섬유이기 때문에 살짝의 까슬거림이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가공이 잘 돼서 나오기 때문에 보시는 이 옷도 그렇게 까슬거림이 있는 느낌은 아닌데 잘못 사면은 거친 느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표면에 까슬거림? 이런 것도 잘 체크하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린넨 소재는 사실 같은 간절기라 하더라도 가을에는 안 어울리거든요. 봄, 여름으로 넘어가는 딱 그때 입기에 딱 좋은 원단이기 때문에 내추럴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린넨 종류의 아이템을 트라이 해봐도 지금 시기에는 정말 괜찮습니다. 재생섬유라고 해서 어떤 원단이지 생각이 딱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생섬유의 대표적인 거는 일명 비스코스 레이온이라고 얘기하는 레이온 소재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죠? 이 레이온 소재는 사실 목재 펄프에서 나오는 린터 펄프들을 용해시키거나 가공시켜가지고 실로 쭉 뽑아가지고 만드는 게 레이온 소재거든요. 딱 이름만 들으면 완전 합성섬유일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재생섬유이기 때문에 이런 목재 펄프를 기반으로 해서 나무에서 나온 소재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온 소재 자체도 있지만 그 밑으로 뻗어져 나와 있는 대표적인 원단들이 많습니다. 모달이 있겠고요. 펜셀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요게 다 레이온계 섬유들입니다. 같은 레이온계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원단 직접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블라우스가 100% 레이온으로 만들어진 소재입니다. 광택감도 살짝 돌고 야들야들한 느낌. 딱 실크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레이온의 대표적인 장점이 부드러운 촉감, 광택감, 그리고 흡습성이나 통기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지금 레이온으로 딱 100% 만들어진 느낌이 완전 이렇게 축축 처지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게 이제 모달 소재로 만들어진 브라탑인데 완전 야들야들하죠. 코튼에서 오는 느낌하고 확실히 다른 야들야들함. 이게 바로 모달의 특징이에요. 제가 실크 대용으로 쓰는 게 레이온이라고 했잖아요. 면 소재보다 조금 더 이렇게 흐르고 부드러운 느낌. 레이온 소재는 물에 젖으면 좀 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만들어진 게 이 모달 소재고, 이 모달 소재는 거의 면하고 비슷한데 면보다 더 부드럽고 세탁했을 때 수축되는 것도 더 적고 탄성
탄성도 있어서 주름이 덜 가는, 근데 면보다는 덜하다는 거지 주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장점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모달이라는 원단이고, 면이 가진 단점들을 잘 보완해가지고 만든 원단이어가지고 이 모달 소재가 면 대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원단입니다. 특히 이런 속옷 종류나 침구류에 많이 쓰이는 것 같거든요. 부드러운 맛에 한번 빠지면은 다 모달로 구매를 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레이온계 섬유의 여왕 텐셀 소재입니다.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레이온 섬유예요. 레이온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게 텐셀 섬유라는 거고, 조금 더 힘이 있고 탄성이 더 있어요. 이 100% 레이온 셔츠는 좀 이렇게 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게 지금 텐셀 100 소재거든요. 또잉또잉 탄성이 있습니다. 흡습성이나 통기성 이런 거는 다 좋지만 일반 레이온 소재보다 구김이 덜한 그런 게 있어서 이 텐셀의 장점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유칼립투스 나무에서만 나오는 목재 린터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순위를 매긴다 하면은 레이온계에서 가장 좋은 게 첫 번째가 텐셀, 두 번째가 모달, 그리고 세 번째가 그냥 일반 레이온인데 합성 섬유로 레이온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소재표 보고 체크를 하고 가시면은 옷 고르실 때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합성 섬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원단들이 있죠.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폴리 100으로 된 블라우스인데 이렇게 약간 트윌 느낌도 있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광택감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틴으로 된 요 스커트도 폴리입니다. 이렇게 모직으로 된 이런 스커트도 폴리예요. 폴리 함유량이 거의 80% 이상. 폴리는 합성 섬유인 만큼 어떻게 섬유를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는 원단입니다. 표면이나 질감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하기에는 변화무쌍한 원단이어가지고 우리가 이 합성 섬유를 얘기할 때는 그 원단 자체가 가진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합성 섬유의 장점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강도가 강합니다. 인위적으로 뽑아낸 실로 만들어진 원단이다 보니까 천연 섬유보다는 확실히 강도가 세서 오래 입어도 마모가 덜하고 내구성이나 이런 게 더 튼튼합니다. 두 번째는 탄성이 좋아요. 합성 섬유 자체가 갖고 있는 탄성이 좋기 때문에 구김이 덜하다는 거. 그래서 천연 섬유가 갖고 있는 그런 단점들 있죠. 그런 거를 합성 섬유랑 좀 블렌딩이 되면 보완이 가능하다는 거. 합성 섬유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회복 탄성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구김이 덜하다는 거. 요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빠른 건조입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요거는 정말 고밀도라서 사실 흡습성은 떨어져요. 나일론이 많이 들어간 양말이나 저렴한 그런 수건 같은 거 막 쓰다 보면 물기 하나도 흡수 안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 물기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빠른 건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을 가공을 해가지고 방수 제품 만들잖아요. 텐트라든지 바람막이라든지 이렇게 좀 기능성 제품들을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아크릴 이렇게 합성 섬유가 많이 들어간 섬유들은 정전기가 특히 많아요. 뭐 입고 벗거나 할 때 머리 이렇게 쭈뼛쭈뼛 쓰는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단점. 두 번째는 필링. 천연 섬유는 울 같은 경우 필링이 생겼을 경우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자연 탈락이 됩니다. 필링 같은 것도 좀 자연스럽게 자기가 많이 뭉치면 알아서 떨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강도가 세다 했잖아요. 필링 같은 게 생겨도 그대로 붙어 있어요. 10,000개 생기면 10,000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필링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흡습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땀 흡수나 이런 게 좀 힘들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면은 땀 흡수라든지 이런 거는 불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들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나일론 100%의 바람막입니다. 일명 땀복이라고 하죠. 러닝을 하거나 운동할 때 많이 착용을 하잖아요. 안쪽에 땀 발산이 안 되니까 피부에 붙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메쉬 처리를 해가지고 원단이 막 몸에 붙지 않게끔 안쪽으로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니까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나일론 원단은 입고 운동을 하면 바람이 안 통하고 흡습성이나 통기성이 없기 때문에 사우나 효과로 더 몸을 웜업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스포츠웨어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 장점은 주름 안 집니다. 스포츠는 또 격렬하게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뭐 허리춤에 묶기도 하고 구겨서 입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디자인적인 특징은 이 나일론 원단은 특유의 이런 바스락거림이 있어요. 나일론 특유의 질감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바람막이나 이런 스포츠 웨어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 나일론이 주는 약간 그런 쿨함, 캐주얼함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를 또 코튼이랑 많이 블렌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소재 자체가 주는 그런 캐주얼함이나 쿨함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여성스러운 아이템에 좀 접목해서 믹스앤매치 느낌을 준다거나, 코튼이랑 혼방을 해서 코튼이 주름을 많이 지는 그거를 좀 보완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나일론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원단 같은 경우는 코튼 나일론 원단이에요. 요런 모양의 코튼 셔츠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코튼 나일론 원단이라서 나일론 자체가 주는 이런 바스락함, 이게 있기 때문에 코튼이 주는 그런 느낌에 조금 더 쿨한 느낌, 이 원단 자체에서 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코튼 나일론은 어떤 분이 고르시면 좋냐면, 코튼이 주는 클린하고 단정한 느낌도 좋지만 주름도 있으면서 조금 더 쿨한 느낌을 디자인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코튼에 나일론 섞인 이런 원단 고르시면 좋거든요. 면이 가지지 못한 회복 탄성력 때문에 주름이 많이 안 가요. 이거는 제가 그냥 빨아서 그대로 걸어놓고 갖고 온 거거든요. 다리거나 하지 않아도 주름이 살짝 있는 이 느낌 자체가 이 원단에서 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코튼처럼 주름이 가지 않아요. 털면은 요거 그대로 펴지기 때문에 요런 게 코튼이 가지지 못한 그런 장점을 이 나일론이 가진 장점과 블렌딩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런 코튼 나일론 소재입니다. 요런 거는 이제 또 나일론 스커트예요. 소리가 벌써 나일론이잖아요. 스타일 자체만 보면 되게 여성스러운 플레어 스커트거든요. 근데 소재를 이 바람막이에 많이 쓰이는 나일론으로 딱 하니까 믹스앤매치, 운동화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롱스커트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일론은 소재 자체가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요런 바스락바스락한 느낌, 주름이 좀 덜 가는 요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일론 혼방되어 있는 요런 소재를 찾으시면, 꼭 나일론 100이 아니어도 코튼하고 혼방되거나 레이온이나 폴리랑 혼방되거나 소재 보실 때 나일론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있다더라, 요런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소재 고르실 때 안목 있게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 여름에 소재 제대로 고르는 방법에 대해 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요 내용들은 두고두고 패브릭 제품 살 때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앞으로 소재 보실 때 제가 해드린 요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현명하게 쇼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사실 우리 밍뚜르님 중에 체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요게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 요렇게 우리 밍뚜르님들이 민키씨한테 알고 싶은 패션 정보들 있으시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아, 우리 밍뚜르 언니들이 이런 게 필요하시구나 하고 열심히 컨텐츠로 만든답니다. 컨텐츠 아이디어 주신 우리 체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민키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언니 안녕.